SGC 이테크 건설 그 1분기 실적 분석 내용을 재방송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방송을 해놓고 아무래도 뭔가 그 찜찜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 알고리즘을 봤는데 제 자신도 이해 못하게 미천구 공사의 그 증감액을 산출하는 그 산식에서 좀 오류가 발견됐어요. 이게 1분기 것만 그렇습니다. 전년도 거는 이상이 없고요. 요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려서 다시 재방송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뭐 매출은 45.5%가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100%가 감소를 해버렸습니다. 100% 감소면은 이익이 거의 손익분이 제로라는 얘기죠. 그리고 IS 동서를 방금 녹화를 했습니다만은 이테크 건설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으로 그냥 표현을 해 봤습니다. 약간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. 필요하시면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,232억 원으로서 무려 매출은 45.5%가 증가했습니다만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.5%뿐이 증가 안 했습니다. 원가회계상으로는 기대만큼 이익이 많이 나오질 않고요. 스루프 쪽에서는 오히려 줄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40% 감소했고요. 판매 관리비가 무려 167.2% 상승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37억 원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전년 대비 83.2%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이테크 건설에 대해서는 매출이 어떻게 증가했는데도 영업이익이 어떻게 큰 폭으로 감소했느냐, 이것을 좀 분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, 외부에서 손익계산서만 본다고 그런다면은 매출원가가 너무 올랐구나, 이렇게 인식은 되죠. 왜 올랐는지를, 왜 증가했는지를 우리는 좀 내용을 궁금해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것을 저는 이제 스루프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. 매출의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2.7%가 증가했어요.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를 했으니까 재료비 자체가 외주비 포함입니다. 그게 7.1% 상승을 했습니다. 따라서 원재료 및 외주비가 높게 상승했다고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고요. 스루풋이 금액상으로는 10.9%뿐이 증가를 안 했지만은 스루풋율은 4.1% 하락을 했습니다.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. 그리고 운영비용이 85.6%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그 결과 TOE 생산성 대폭 떨어지고요. 스루픈 영업이익은 3,034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. 이테크 건설이 원가회계 하고 금액 차이가 작은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거의 크게 증가를 안 했다,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 회사는 완성 건물하고 용지분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완성 건물은 변동이 없죠. 그러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. 그리고 미천구 공사도 31억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. 전년도에는 좀 크게 증가를 했는데
그래서 그 회사는 용지 외 원재료와 같은 건설자재 개정 과목이 없는데, 이테크 건설은 하도급 공사업체한테 건설 자재들을 원재료 이런 것들을 맡긴다는 의미로 그 해석이 됩니다. 자기네들이 재고 관리는 안 하지만은 공사비에 자재비하고 외주비하고 묶어서 돈을 주니까, 그런 엔지니어링 기법 때문에도 그 건설업은 외주비를 그 재료비하고 같은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비성분 내역을 보면은 이테크건설은 유독 특별하게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. 매출원가가 남들을 하는 방식 아닌 거로 하면은 이 원재료 사용액에 재고자산 변동액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, 그 결과치를 쓰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좋다. 그 회사가 공시한 그 금액대로만 해고서 분석을 해보자. 이런 마음으로 이 분석을 했어요. 그 외주비까지 포함해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2.7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운영비용은 85.6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이 가공비가 되겠는데,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게 이제 금액상으로 69.3% 증가했습니다만, 총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0.9% 상승했고, 재료비율은 0.9% 하락했습니다. 요거로 봐서는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는데, 여기에서는 금액들이 많이 증가를 했죠. 이런 것들이 이 총 제조 비용 비율에 대해서는 모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. 이 모순은 해소되어야만 되는데, 해소할 수 없다면 어떤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. 그래서 일단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. 건설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. 31억 7천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. 금액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. 요것은 이 건설 현장 생산 재료비 투입액 금액하고도 동일하고,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미천구 공사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이 일치를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, 전년도는 119억 원 차이가 납니다. 이게 뭐냐 그러면은, 결론은 회사가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표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,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전년도에 119억 원이 감소를 했거든요. 완성 건물이. 이런 것들을 비성분의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왜 표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, 매출원가에 대한 신뢰성을 좀 얘기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. 그래서 차이라는 것은 뭔지 알았습니다. 뭐냐면은, 비성분의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반영을 안 하는구나. 그렇게 그냥 같은 기준으로 그냥 가도 되는 건지.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을 반영 안 한다고 한다면은 마치 스루프 같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만은, 비성분에서의 문제는 그거죠. 그것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아니고, 건설 현장에 투입된 이 투입 인푸트, 그러니까 인푸트하고 매출 재료비하고는 매출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재료비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. 근데 그 금액은 크지 않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테크 건설은 뭔가 뜻이 있어 가지고 원가 회계 방식대로 매출원가를 계산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, 같은 느낌, 이런 게 있는데, 공식적으로는 원가 회계 방식으로 이 통용이 돼야 되는 이 세상이니까,
아마 그런 식으로 한 건지 어떤 건지 그게 좀 불명확합니다.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또 안 만든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. 한 34억 차이가 있습니다.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10억 나갔는데 재고자산은 144억이 증가를 해버리면은 한 34억의 재고가 어디서 또 좀 생겼다 이게.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전년도는 좀 또 반대죠. 이런 것이 좀 현금도 불투명합니다. 또한 특이한 것은 이 IS 동서 같은 경우는 계약자산 아니 미청구공사 증감액이 갭이 나옵니다만은 이테크 건설은 아주 퍼펙트하게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맞춰봐도 일치를 합니다. 이런 것은 좀 또 눈에 띄게 잘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표 이런 금액들이 이상하게 이제 유사한 이 수준으로 차이가 나요. 이게 뭔가 좀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 상관관계를 추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.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상승했고요. 수르픈율은 하락했습니다.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을 할 수 있으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 하락과 수주 판매 가격 인하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건설 업종이 건설 자재 가격이 내려갔느냐, 일부 내려간 것도 있는 거로 인식이 됩니다만은 이 회사는 두 개 다 원재료 가격이나 이 수주 판매 가격은 이제 건설업은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없죠. 건별로 금액들이 다양하니까. 그래서 이제 원재료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회사는 또 원재료도 사실은 협력업체가 내준 가격을 분리해서만 표현할 뿐이지 자기네들이 재고 관리를 또 안 하니까 이게 이 반증을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. 논리도구로서 표현한 방법, 이 분식회계 가정을 반증하는 그런 걸 논리로 하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원재료와 제품 가격 추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공시된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1, 2차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 변동 추론 손익계산서에서는 인상이 됐다. 비성분 쪽에서는 내려갔다. 이 모순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. 제 수준으로는 해소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회계대로 했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이게 생산에 투입된 자재비하고 스루풋 계산할 때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로 산출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. 모순을 해결 못하는 게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성분의 이테크 건설이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그게 합리적으로 추로 모순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. 그런데 현재로서는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모순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. 따라서 제목에서는 불투명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불투명이 바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회사가 반증하기 전까지는 제 주장은 유효할 것입니다. 1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물론 이제 갭이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계약 자산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. 아니 미천고 공사 그거에 물론 해당하는 겁니다. 이 재고 자산의 증감액에 그걸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
연말까지 한 1조 한 7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예상은 148억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, 결산을 하면은 한 150억 정도 남는다. 그게 한 3% 정도 많이 증가하진 않고 재고 자산이 포괄, 그러면은 조금 상승하는 것으로,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2% 올랐으면 한 3% 나머지 기간 동안에 오른다 그러면은 약간 영업이익이 더 나는 거로,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되겠고요. 거꾸로 3% 줄인다면은 거의 뭐 반이 내려가는 거로 영업이익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고,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는 그러한 모순된 것을 우리는 진리로 알고 사는 거죠. 이 모순 속에 살면서 우리는 그게 비상식이 상식인 세상에 살고 있다.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상식인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, 그 제한 가격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. 원가 회계하고 이 이테크 건설은, 야, 이런 경우가 또 처음이라서 곰곰이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 없는 표기로 원가 회계와 예측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원인이다. 그렇게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똑같은 계약을 하면은 매출 재료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, 이거를 흑자로 돌리려고 그러면은 포괄 재고 회전율을 14회전까지 실적 대비 9.9%, 한 10% 정도 또 노력을 한다. 요거는 이 미천구공사를 좀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한다는 거죠. 그러면은 1조 한 8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남는 금액은 171억 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계약한 때하고 변동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원가회계처럼 재고의 증감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. 왜냐하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로 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. 이테크 건설은 특이하게 동일하게 나왔습니다. 이테크 건설만이 아니고 딴 데도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, 거기는 또 상황이 각각 틀릴 수 있습니다. 이제까지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원가 회계가 재고 감소할 때하고 증가할 때하고 어떤 결과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. 스루프텍에는 상대적으로 나오는 결과들을 했는데, 이 이테크 건설은 예측 금액이 동일하게 나와서 이 4분면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또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됐어요. 예외 사항은 항상 있더라. 그렇게 또 좀 생각이 들어가네요. 예외 사항을 어디다가 적절히 다음에 어떻게 좀 표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. 주가를 보면은 25,45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3,050원이 감소했고요. 하락을 했고, 문제는 장부 가격이 33%뿐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의 인식이 이테크 건설에 대해서는 별무신통한 것 같습니다. 외국 투자기관들도 관심이 없고, SGC 에너지가 31.89%를 가지고 있고, 나머지 이보경 씨, 이우성 씨가 좀 가지고 있는데, 이 좀 의외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.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로는 좀 상승은 조금 했죠. 금액상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차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요것은 마지막으로 최근에 유행하는
이 가성비 소비자의 그 트렌드가 가성비 중시에서 시성비 이 변화를 그 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어, 그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원가 회계하고 스루프트 회계하고 비교가 좀 될 수 있겠구나. 가성비는 비용 대비 효율이거든요. 그래서 원가 대비 효율이고 여기에서 소비자 트렌드가 이렇게 그 시성비로 변화한다면은 시간 대비 효과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으면은 공급업체들도 이 시간 대비 효과로 해가지고 스루풋을 올리는 쪽으로. 왜냐면은 원가다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판매 가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애플의 그 AR 이 증강현실 제품 눈에 쓰는 그런 것처럼 페이스북인가 그 메타에서 나오는 어, 그런 것보다도 뭐 엄청 고가로 내놓지만은 자기네들은 충분히 팔릴 거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비싸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시성비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. 그게 좀 단순한 게 아니고 엄청 좋아서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시간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다.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제가 그 스루프 분석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이 스루프 회계가 이 상식인 그런 사유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건데 나이가 먹어서 저도 후학으로 일부 사람들한테 전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 자신을 저 아재 개그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레드 영화 제목을 따가지고 리타이어드 익스트림리 영화 속에서는 D가 댕저러스인데 저는 그 디리스킹으로 그렇게 요즘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또 미중 관계를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. 남들은 위험 회피라고 그러지만은 저는 이게 이 극단적인 게 들어가면요, 그게 디리스킹이 리스크 테이크가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레드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스루프 파라노이드 편집증 제가 환자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.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 좀 풀어봤네요. 향후 스루프 회계가 상식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정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